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긴 추석 연휴를 지나고 왔는데 어떻게 여러분 몸 좀 푸셨습니까? 자, 증시에서 오늘 오전에는 좀 눈치가 보이는가 했더니 오후 들어서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도랠리라고 칭해도 될까요? 자, 우리가 쉬는 동안 그 글로벌에서 무언가 불확실성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 무언가가 터졌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에 나스닥 선물이 크게 빠지기도 했지만 다시 안정을 찾아가면서 코스피 코스닥 오후 들어 크게 올랐습니다. 1% 넘게 올랐고요. 특히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개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5,482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외인의 매수가 반가웠고요. 또 현대차 그룹주의 강세가 반가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상승해 85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0월에 미국 대선 불확실성 있죠.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가을, 겨울에 이제 코로나 우려감 더 있죠. 여기에 증시는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여러분 의견들을 받겠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요. 추석 연휴 이후에 내 계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문가들에게 궁금증, 또 10월에 대한 시나리오 등등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좋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하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자, 여의도 클래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에 함께 해줄 여의도 클래스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김기수 전문가, 염정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분위기보다는 오전 10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분위기가 조금 이제 해볼 만하다라면서 좀 나아지는 모습이었는데 김기수 전문가님은 뭐 좀 다른 의견이실까요? 왜 저를 안 쳐다보시고 계속 바라보실까요? 한마디 좀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오늘 좋죠, 그죠? 좋았죠, 양시장 공이. 그 속에서 사실 지난주 이틀 연속 방송하고 오늘 3일째 연속 방송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도 여러분들께 연휴 이전에 주식을 매수해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그중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와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는데, 궁극적으로 항상 주식시장은 이랬습니다. 어떠냐? 오늘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공모한다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다 급락했죠. 그죠? 시장이 다 좋았지만 오히려 YG엔터나 이 JIP나 이런 쪽부터 시작을 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와 상장을 통해서 그 주가 레벨을 기대했었던 부분, 그러니까 재료 노출이라는 관점입니다. 그 추석 연휴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장이 선행적으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이 특별한 일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고,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한 일은 나타났죠. 악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그죠? 북미 관계 개선의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트럼프 확진으로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했지만, 오히려 트럼프 확진을 통해서 달러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나타난 시장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시장이 원화 강세 흐름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1163원까지 찍었고, 그런 밑바탕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오랜만에 거래소 부분에 있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상승 부분은 속도 부분은 조금 늦춰질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도 김기수 전문가님은 우상향 쪽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추석 연휴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또 글로벌 이벤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시동을 거는 시간이 필요로 했죠. 자, 근데 오후까지 오늘 시장은 결론적으로 좋았는데 종목별로는 또 그렇게 체감을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겁니다. 염정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추석 전에 지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양 이틀간 사실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보통은 추석 연휴 전에는 살짝 빠졌다가 추석이나 어떤 긴 연휴가 지나면 이제 뭐 하루 이틀 상승하는 이런 국면이 나타나는데 추석 연휴 전에도 그래도 괜찮았었고 근데 추석 연휴 동안 아마 많이들 조마조마하셨을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남은 우리는 거래일이 아니었지만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변동할까라고 봤을 때 사실 3일 동안 수목금 3일 동안 양 이틀간 약 한 2%대 상승을 했다가 마지막 금요일에 트럼프 확진 소식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다시 2% 하락. 사실은 이제 보합 정도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좀 더 빠르게 이제 그 트럼프 확진에 대한 또 괜찮다, 호전됐다는 뉴스까지 또 빠르게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불확실성이 한 가지가 또 해소되는 느낌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외국인까지 오늘 순매수 기록하는데 9월 18일 이후로 이제 코스피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기관 역시 계속 매수세 연휴 직전부터 매수세 이어가면서 3,800억대 순매수 계속 이어갔습니다. 뭐 미국장에서는 이제 특별히 보면 이제 기술주 위주로 이제 하락세가 이제 중심이 됐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기술주 부분, 미국의 대형 IT,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등 이 기술주가 조정을 받지 않겠냐. 그러면 또 만약에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 확률이 높았을 때 맞물려서 같이 기술주의 조정 국면이 있을 거다.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결부되면서 그 중심으로 조금 지금 우리 국내 장에서도 그 부분이 이어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제가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늘 내일 양일 청약인데 예상보다는 지금 오늘 몰리진 않았어요. 네.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게 오늘이 또 하필이면 SK 바이오팜이 그 이제 기관들의 의무 보유 기간이 이제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서 오늘 매도 물량이 많으면서 10%대 하락. 카카오 게임즈도 하락. 여기서 이제 공모주에 대한 어떤 그 당꿈에 대한 부분이 좀 깨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처음 세 번째 오는 어떻게 보면 빅 이벤트인데요. 이 부분에서 오늘 조금 약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신용대출을 좀 조여주고 있죠. 은행권이나 증권사에서 신용대출 부분을 조금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용대출을 통한 뭐 공모주 청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약해져서 내일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이 부분 공모주 청약에 대한 인기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가가 예상보다는 좀 높다.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내일 끝까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증시에 상장된 공모주들이 아주 크게 이변들이 있죠. 오늘 SK바이오팜은 뭐 10%의 하락의 이슈가 있었고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오늘 첫날 그 청약 첫날에 생각보다는 좀 눈치 보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른 엔터주들은 약세였는데 자 이러한 돈의 흐름들, 증시에 대한 이변들 이것이 클래스다로 조금 더 자세히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계 마이다스 손들이 한눈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릴게요.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 013 아니고 010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풍성하게 보내셨죠? 010 아니고 013입니다. 여러분 8200, 3366-8200번으로 추석이 길었더니 저도 이 번호를 잊을 뻔했네요. 013-3366-8200번으로 관전평과 저희 전문가들의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저희 이 메트로 클래스에서 꼭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전문가님이 가져온 주제를 같이 보시죠. 연휴 동안에 우린 쉬었지만 미국의 핫 이슈들이 체크할 만한 것들이 참 많았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은 주요한 미국의 경제 지표, 또 미국의 대선 TV 토론회 가량이었는데 뭐 결과는 어땠다라고 좀
지나고 나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화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부터 미국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일자별로 한번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월 29일 날 이제 도표 미국 9월 소비자 신뢰지수 서프라이즈가 됐죠. 그런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소폭 조정을 보였습니다. 화요일은 그러니까 우리 그 연휴 시작하는 날이죠. 그다음 이제 9월 30일 수요일 날 미국 대선 1차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뭐 추가 부양책 협상이 난항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1.2% 상승하고 나스닥이 0.74% 상승을 했는데 그 대선 토론 전후 지지율 변화를 한번 여러분들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바이든과 이 트럼프가 TV 토론 후에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파란 부분이 이 TV 토론 후 부분인데 여하튼 바이든과 트럼프 부분에 있어서 지지율이 좀 격차가 더 증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우지수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 목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부양책 이 협상이 좀 진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가 또 재발하는 그런 형태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와 기술주들의 상승 흐름이 보여줬고 여기에서는 PC 개인 소비 지출 추이 부분이 중요한 지표였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규 양호하게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다만 이제 ISM 제조업 지수 부분은 뭐 전월보다는 소폭 아래로 나오긴 했어도 뭐 크게 대세와는 연관이 없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속에서 다우와 나스닥 여기서는 이제 목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나스닥이 1.42%로 강세를 보였죠. 자 이제 그런데 금요일 날 이제 트럼프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확진 받으면서 또 거기다가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그 부분이 기술주들 뭐 페이스북이나 애플, 아마존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약세를 보였고 오히려 캐터필러나 이런 이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건설, 부동산 이쪽 부분들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지난주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다우지수는 양봉이었고 그리고 나스닥은 십자봉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양시장 다 공이 오른 상태로 마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하락만 보고 그냥 우리 시장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장이었고 전체적인 맥락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공통점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경제 지표 부분은 혼조권이지만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제5차 경기 부양안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섹터별 수익률 비교를 봤을 때 그죠? 부동산과 금융, 유틸리티, 경기 소비재 네. 이제 이쪽 부분의 강세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오히려 IT나 또 IT까지는 또 플러스이긴 해도 뭐 에너지 쪽 부분이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뭐죠? 경기 소비재나 또 건설 기자재 관련 부분 그리고 또 이 성장주도 뭐 다 같이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인 이 섹터 부분은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거기서 여러분들께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트럼프 확진이 악재만은 아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뭐 단기 불확실성에 대한 이 펀더멘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대통령과 관련된 이 건강 악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좀 가질 수는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트럼프가 지금 여전히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오히려 코로나 확진 이후 이 부분 속에서 건강하게 다시 되돌아온다면 뭐 동정표라든지 아니면 지지층의 결집 효과도 일정 정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선 부분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정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난항 중인 제5차 경기 부양안에 대한 협상이 빨라질 것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놓여져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에 그죠? 1963년에 그 누구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도 사실은 시장이 충격이 마이너스 2.8% 정도 나오고 나서는 네. 곧바로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981년 3월 30일 레이건 대통령이 총격 암살 시도를 당했을 때도 그때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이죠.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중심제인 국가에서 특히 못 사는 나라이고 절대 권력을 갖고 간 독재 국가인 경우에는 그 대통령에 대한 그 유고나 이런 네.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미국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부통령도 있고 또 그런 의회 권력이라는 부분들이 함께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너무 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에 우리가 정말 추석 연휴에 잘 쉬는 동안 깜짝 놀라셨죠. 근데 더 깜짝 놀란 거 이렇게 고령의 나이에 확진 소식에 오늘 아침이었나요? 그 카 네. 퍼레이드를 입원 중에 외출을 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트럼프가 정말 돌발 행동의 일인자였지. 이번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계속 미칠지 불확실성을 계속 우리가 점쳐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을 드리면요. 민주당의 바이든 뭐 확률이 높다거나 아니면 공화당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다시 재선이 이뤄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누가 되던 다수의 받는 업종이 있다라고 하던데 그게 어떤 건가요? 뭐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이 공통점은 일자리입니다. 그죠? 트럼프가 되든 뭐 이 트럼프의 이 기존 전통 산업에 대한 부분이든 또 이 바이든의 이 혁신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든 공통점은 일자리 창출이다라는 관점, 그런 부분들 속에서 기술에 대한 흐름들이 우리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대통령이 정책을 일정 정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진화하는 기업 기술 이 부분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들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그 기술 혁명에 같이 동참하는 쪽 부분, 그게 뭐예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 수소 연료전지, 풍력 이런 부분들,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 라인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이든이긴 해도 그것이 그 글로벌 시장의 추세 흐름으로 가는데 미국 시장은 나 혼자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다만 미국 시장 내에서의 그 재정 정책을 통한 집행 과정에서의 속도의 문제일 뿐이죠, 그죠? 네. 그런 속도가 늦춰지게 되면 글로벌 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잃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발전하는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산업 섹터 부분은 공통적인 관심 부분이다.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 한다면, 그죠? 당연히 전기차, 2차 전지죠. 예. 결론 한마디도 놓치지 말아야죠. 2차 전지 이쪽은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업종으로 체크를 해봅니다. 우리가 긴 연휴를 보내는 동안 TV 대선 토론 결과나 미국의 경제 지표 나온 것들 한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도 있고 너무나 아예 예상했지 못했던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자, 염정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투자 심리가 어느 쪽으로 미국 시장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모두다는 전반적인 경제적인 이슈 간단히만 말씀을 너무 많이 잘 해주셔서 제가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상에서 지금 미국의 민간 고용은 증가폭에 대한 확대 부분, 그리고 개인 소비 증가세는 약간 둔화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이제 고용, 일자리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미국의 실업 보험 건수도 약간 감소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전 세계적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게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제조업 지수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도 9월 수출이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기계, 자동차 좀 섹터 이쪽에서 제품의 수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경제 지표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
여기서 이제 재정 정책, 예를 들어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증시를 좀 활성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봤을 경우에 재정 정책으로는 지금 이번에 코로나 확진 등 그리고 선거 토론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조금 더 지지율이 좀 더 낮아진 상황에서 좀 더 강력하게 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게 일자리라든지 일자리 고용, 이 재정 정책, 추가 부양책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도 전화위복이 우리 증시에도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만약에 뭐 바이든이다 트럼프다 지금 이제 양 정책을 가지고 이제 수혜 보는 섹터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일단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들이 이제 대형 기술주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좀 나스닥이 아무래도 좀 불안한 심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바이든이 그 조세 정책, IT 업계들을 조금 압박을 할 수 있는 재정 정책 관련해서는 재정 정책에 대한 효과로 기술주는 당분간 조금은 반등이 나오긴 어렵겠다. 예. 점점 더 이제 실적주라든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지금 조금 더 이제 순환매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장 좀 빠르게 대표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이제 ETF 시장을 볼 수 있는데 기술 성장 대형주 쪽의 ETF 펀드 쪽의 자금 유입이 확 줄면서 순유출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산업재, 소형주, 가치주 쪽으로의 그 ETF 펀드의 유입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달간 당분간은 아무래도 그 업종별 섹터별 순환매가 일정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기술주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주 산업재로 이동 가능성 체크해 줬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는 빅테크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 IT 업종은 좀 선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여러모로 미국 대선 누가 될까요? 라는 면에서 공부해서 미리 선점해 볼만하다고 하는데 지금이 그 공략 타이밍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김기수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이 돼서 갑자기 불안한 상황이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또 뒤집히는 상황이 생기고 지금 그 어떤 그 대선 주자에 따라서 우리가 뭐 어떤 섹터 어떤 좀 수혜주로 움직이냐보다는 전반적으로 주식장이 그래도 주식 증시에 대한 부양을 시킬 정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를 하시면은 그 부분이 가장 좀 정확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경기 민감주 이런 관련해서 좀 지켜보시면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 클래스 1 라운드 1에서 우리가 증시가 쉬는 동안 미증시의 움직임 또 그리고 미국 시장 핫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저녁 밤 시간에 힐링 포인트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이번 주는 또 금요일에 한글날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 조금 더 여러분께서 알차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을게요. 013-3366-8200번으로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전문가를 향한 관전평 많이 보내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관 준비했습니다. 트렌드 클래스에서는 섹터별로 아니면 조금 더 이슈별로 살펴보는 주제를 선정했는데요. 김기수 전문가님이 가져온 선정한 주제를 함께 보시죠. 자동차주, 엔진 스타트. 그런데 연료는 충분한가? 네, 오늘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자동차주였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이렇게 첫 거래일에 자동차주가 빵 터질 줄이야요. 기아차는 52주 신고가, 현대차 크게 올랐는데 네, 시동을 제대로 걸었습니다. 연속성 있을까요? 연료 빵빵한가요?
김기수 전문가님. 네, 뭐 빵빵하들 한다고 해도 쉬어갈 때 쉬어가죠, 그죠? 연료가 하나씩만 안 타고 뭐 제주도까지 그냥 계속 다이렉트로 가는 건 아니죠. 중간에 휴게소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쉬어갈 때는 쉬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뭐 타이틀은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을 잡았지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기계 관련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건설기계도 많이 올랐고 또 풍력 관련주 CS인드라든지 이런 성장주 개념을 갖고 있는 풍력주나 또 이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 그쪽 부분도 올랐고 또 뭐에 이 폐기물 관리 업체들 뭐 안 오른 업종은 사실 아까 이야기했었던 SK바이오팜하고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 관련주 이 정도가 안 올랐지 대부분은 다 올랐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궁극적으로 어느 한쪽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이 아니라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미국 시장의 지난주 주간 부분에 있어서의 섹터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부분과 동조화를 일정 정도 이룬 관점 부분 거기에서 또 한국의 9월 수출 서프라이즈 부분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큰 거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려 대상에 되는 흐름이다라는 부분이에요. 한국 수출 코로나 이후에 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뭐 바이오헬스나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 이 자동차 수출 개선이 23.2%, 자동차 부품 수출이 9.4%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역시 뭐 0.4%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표 요 밑에 거를 한번 보시죠. 주요 품목별 일평균 수출 관련 부분 여기 보시면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그죠? 8월에 9.7로 상당히 이 화웨이 제재와 관련돼서 선행적으로 수출이 나간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이번 달 9월 달 부분이 소폭 약세했던 부분이지 전체적으로는 반도체가 좋은 부분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자동차는 지난 8월에 마이너스 6.8에서 9.8로 급격히 좋아졌죠.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세게 반영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함께 상승을 했고 철강 역시 그죠? 뭐 아직도 마이너스 부분이긴 해도 그래도 줄어드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는구나 하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도 오늘 세게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쪽 부분들을 또 내일 덜컹 이렇게 사지는 마시고 결국 바벨 전략 흐름들 속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또 이 경기 민감이라고 하는 부분, 뭐 자동차도 성장 부분을 함께 갖고 있다고 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글로벌 여건이냐. 그 글로벌 여건은 두 번째로 바라볼 뭡니까?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거냐라는 부분이죠. 그죠? 우리가 잘 나가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수출해야 될 국가들, 주요 국가들, 미국이라든지 유럽, 중국 이 흐름 속에서 나름 그 여건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하냐라고 보게 되면 우리 글로벌 PMI와 한국 일평균 수출 물량은 비슷한 그죠 추세 움직임을 갖는데 그런 흐름들로 볼 때 4분기까지 뭐 4분기 이상일 부분도 고려해서 자동차 쪽은 더 나아질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부분이고 개별 부분에 오늘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죠? 현대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 원 복귀를 예상을 하고 또 현대 기아차가 9월 미국 판매의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네. 그죠? 그 산업 평균, 자동차 산업 평균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9% 정도의 하락인데 그런데 현대기아차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플러스 1%로 나홀로 성장을 했습니다. 독보적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또 반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 완성차 업체들의 재고가 엄청나게 감소한 부분이거든요. 생산을 제대로 못해서 반면에 우리 기업들은 플러스 이 재고 흐름들을 갖고 갈 만큼 코로나19 흐름 속에서도 생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또 거기에서 좋은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기아차 오늘 좀 더 강했는데 인도에서 딜러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기아차가 그죠? 도요타를 제치고 또 현대차가 또 스위스의 이 수소 저장 기술 업체 이들에게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수출했다. 네. 뭐 오늘
정말 좋은 얘기들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보다 또 더 좋을 얘기들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은 높다. 왜? 사실 니콜라가 연휴 기간 동안에 전반적인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는데 니콜라가 그 향후에 대한 계획 이 부분 청사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틀 동안 급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니콜라가 수소차의 대명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니콜라 때문에 급락했었던 성장주의 수소 관련 주들이 저점을 잡는 흐름들을 이미 지난주 우리 시장이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 이 현대차, 기아차 부분은 그죠? 내연기관이면 내연기관 그리고 전기차면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면 수소차로서의 리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갔고 옛날보다도 지금 거의 8.9%의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갖고 있을 정도로 지금 큰 폭으로 올라왔다. 행여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신차 효과다. 그렇지 네. 않아요. 예, 신차 효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 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그 이전에 어느 정도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차에 대한 바라보는 기준과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선호적인 흐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의 차량이라면 결국 이 부분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러한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을 가져올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추석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죠. 추석 이후가 되면 이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 공론화가 되고 네. 결국은 완화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는데 9월 29일 날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기재부 관계자가 비공개 회동을 하고 또 원내대표가 또 당정 협의로 적절한 수준을 조정한다. 이런 이야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기사로 다 네. 보셨을 테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죠? 이제 연자제를 폐지하는 선에서 끝나는 3억이냐, 그죠? 아니면 지금 현행 단계의 10억을 유지하느냐. 이 이제 두 개 정도로 압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또 기관들의 매수세를 유입시킬 수 있는 자극이 됐었고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의 흐름들이 또 이 자극이 된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과 흐름들을 모르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3일 정도 우리 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가 좀 많이 나갔는데 하여튼 지금은 저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디딤돌이 있잖아요. 어떤 디딤돌? 미국 시장은 제5차 경기 부양안이 통과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비중을 축소해도 그때 축소하는 게 낫지 왜 지금 축소를 합니까? 예. 그죠? 또 반대로 우리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런 수급적인 요인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좋은 뉴스가 나올 때 그때 조금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보는 전략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비중을 축소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추가 5차 부양책이 이제 곧 나올 거잖아요. 네. 그거 듣고 비중 축소를 해도 늦지 않다. 지금 비중 축소를 할 때는 아니다. 사실 그 추석 연휴 그 전에 비중 축소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 하지 얼마나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바로 지금 월, 화 그리고 또 오늘 월요일까지 또 계속 오르잖아요. 네, 이게 바로 증시인가 봅니다, 여러분. 지금 자동차주가 이렇게 시동을 거는데 여기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호재이겠지만 새로 유입하실 분들은 아까 뒤늦게 따라가지는 말라 하셨는데 이렇게 바벨 전략을 따라가라고 하셨는데 염정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 기아차의 그 판매 호조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그 시장 판매 산업 평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3분기 올해 3분기의 산업 평균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9%를 기록한 반면에 국내 자동차 업계 현대 기아차는 플러스 성장세를 유일하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동차에서 이제 신차 효과라기보다 지금 이 부분에서 그 판매에 대한 그 실적 호조가 나온 부분은 크게 대형 SUV라든지 그 대형 픽업 트럭 같은 그런 쪽으로 그 집중이 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자동차 판매에 대한 그 소비자 판매 지수가 이제 올라갔다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그 아무래도 트럭 그리고 대형 SUV 기존에 가지고 갔던 그런 부분에서 국내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이 올라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아직은 그 내연기관차에 불과하지만 니콜라라든지 테슬라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굳건하게 현대 기아차의 그 친환경차, 전기차 관련해서는 계속 흔들림 없이 지금 지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 업종 당분간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어떤 업종이 뭐 끝없이 올라가겠습니까? 또다시 한번 또 조정 기간이 있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올 하반기 마지막 4분기까지 이어나갈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이제 그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렸던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렸던 올 상반기에도 그래도 K 방역이라고 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그 생산에 대한 생산 가동 라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어졌기 때문에 3월에서 5월 사이 국내 공장의 그 가동률이 지속됐기 때문에 생산 능력 유지됐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른 나라와 좀 차별화될 수 있었고 그 최근 들어 하반기 들면서 경기 회복과 동시에 그 수요 급증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또 국내 자동차 시장이 또 우위를 보일 수 있었다. 유일하게 지난 6월에서 8월 그 월말 재고량 재고량 평균이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만 4.2%대 증가량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재고량이라든지 공급량은 유지를 해 나가면서 흔들림 없이 그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을 것 같다. 또 요즘에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K 방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K 엔터라고 해야 되나요? K-팝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해서 계속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도 좋은 이미지가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섹터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유의해서 보시는데 관심 가져 보이시는데 지금 최근 한 8월부터 해서 9월 계속 상승 국면에 있었습니다. 사실 주가 많이 빠졌을 때 그래도 버티고 있었던 섹터가 자동차 관련 섹터, 자동차 섹터, 부품 섹터였는데요. 그 부분을 이어가면서 상승장도 당분간은 좀 이어가지 않을까. 따라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건 약간은 좀 위험 부담이 있지만 조금 짧게 기간을 짧게 수익률 짧게 가져가신다면은 약간은 아직은 좀 유효함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이렇게 자동차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 너무나 반가웠죠. 특히 9월에 한국 수출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의 증가. 이것도 반가운데 미국의 판매 호조를 보인 현대차, 기아차. 역시 이 실적, 연결 기준 영업이익 1조 원 현대차 복귀 예상하는데 숫자만큼 또 증시에 반영되는 게 확실한 게 없나 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자, 이제 포트폴리오 같이 보러 가셔야 되겠죠? 라운드 3로 넘어갑니다. 네, 라운드 3 유망주 클래스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특히 타이밍, 수익도 중요하지만 언제 매수, 또 언제 매도 이런 것들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낼 필요가 있는데 추석 연휴 그 전주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비중 축소 아니고 좋은 종목을 담은 김기수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안에 딱 그때 힘들었을 때 우리가 담았던 파크 시스템스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김기수 전문가님. 예, 뭐 파커 시스템즈 네, 좋은 회사죠. 66,500원 저희가 매수했어요. 예. 시초가로. 자,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큰 부분은 원자 현미경 부분에서 전 세계 그 기술력이 1위고 그 속에서 SMIC 이 제재와 관련해서 가장
혜택을 받는 쪽 라인 부분, 뭐 DB 하이텍도 있고 뭐 삼성전자도 있지만 그 속에서 공정 관련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번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 눌림목 조정 흐름들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할 때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온 상황. 그 속에서 기관들은 전혀 매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뭐 외인들이 조금 소폭 매도한 부분이긴 한데 뭐 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목표가 부분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로 소개시켜드릴 아직이요. 아닌가요? 네, 아직 예. 조금 더 시동을 예. 걸겠습니다. 네. 한번 계속 연구해보고 계시는 동안 염정 전문가님 종목 예. 포트폴리오 볼 네. 텐데 네. 저희 오늘 자동차를 트렌드 클래스에서 네네. 주제로 펼쳤는데 현대모비스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염정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네, 하네요. 저도 이제 그 자동차 업종 관련해서 이제 8월 정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이제 현대모비스였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는 현대 자동차 주가와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일단 움직이고 있는데, 네. 네, 현대차. 일단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일단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7월 10만 원대에서 머물러 있던 것이 약 80%가량 상승을 하면서 거의 그냥 거의 우상향을 그리면서 지금 상승을 한 반면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파동을 주면서 짧게 파동을 주면서 그 전체 상승률은 사실 현대차에 아직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더 같이 따라갈 경우에 주가 상승 그 여력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 종목을 같이 가져가신다면 조금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 파동을 주면서 7월부터 상승 구간이 벌써 이제 4번째, 5번째 구간이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파동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즐기시면서 짧게 구간 수익을 좀 창출을 하시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냥 좀 진드거니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보면서 그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 관련해서 같은 업종 내 그리고 같은 계열사 내에 있지만 조금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시면 좀 더 수익률 극대화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염정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종목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우리 대체적으로 좀 힘들 때는 좀 좋은 종목을 담고 많이 올라갈 때는 이익 실현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시는 분들 수익 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추석 연휴 동안 어떤 종목을 좀 연구하고 오늘 짠 내놓으실지 궁금합니다. 김기수 전문가님. 예. 네, 이제 종목 주세요. 예. 어떤 종목인지요? 네, 좀 그 택배 회사입니다. 네, 택배 난리 났잖아요. 예, CJ 대한통운 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제 이 부분 중에 예전에 한번 제가 그 박 전문가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 탄소 효율 지수 뭐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탄소 효율 세분화 지수가 10월 달에 나오게 된다. 그때 이제 시가총액이나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기업들 그런 부분들에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기업들이 이제 LG전자나 또 만도 그리고 이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CJ 대한통운 뭐 이런 쪽 라인들이거든요. 큰 종목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도 연계시켜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중요한 건 실적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 3, 4분기 실적 부분이 2조 7천억 정도. 그래서 YOY 5.2% 정도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3.8% 정도 증가할. 그러니까 실적 부분은 아주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사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8월 말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그 3,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또 살펴볼 부분이 글로벌 택배 시장에서 이 가장 강력한 페덱스, 그죠? 9월 15일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전년 대비 매출 13.3%, 영업이익이 62.7%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향후 택배 물동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견조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죠. 그죠? 이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6월 6, 7, 8월을 이제 그 1, 4분기 실적으로 잡는데 여하튼 CJ 대한통운
부분도 실적 부분이 3, 4분기, 4, 3분기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입니다. 네.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최근 급등했다는 단기적 피로감도 보일 가능성 없을까요? 이게 많이 올랐나요? 네. 많이 그래도 코로나로 인한 택배 이제 많이 네. 오가는 이제 상황이 많다고 해서 수혜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네, 괜찮습니까? 제 눈에는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게 시작하는데, 예.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거죠. 3월 13일, 3월 19일 코스피 저점 이후에 이렇게 올라온 거는 대부분의 종목이 다 대부분 올라왔죠, 그죠? 산업주 소재도 이 정도는 올라왔죠. 무슨 얘기냐면 이전 고점까지는 그냥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본격 상승 부분을 갖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전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거래량을 실렸었던 부분 속에서 이 가격 조정만 보이고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그죠? 2019년 4, 4분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실적이 그러니까 2019년 4, 4분기가 지금까지는 가장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은 때였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2017년, 2018년 이때보다 더 좋은 실적을 구사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월봉을 한번 봐야죠, 그죠? 이 종목 부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월봉으로 봤을 때 이제서 수렴한 이후에 상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가들은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세요. 중장기 투자가는 월봉에서 추세를 상방향으로 틀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야 17만 원에서 지금 18만 2천 원, 12,000원이 올라왔네. 이건 오른 게 아니죠. 18만 원짜리가 10% 올라온 겁니다. 저가주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뭐 이런 거 보면 하루에도 15%, 20% 뭐 상한가도 가잖아요. 그죠? 꾸준한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이 정도 올라온 건 지금 이 상승의 초입 국면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대신에 여러분들 명확하게 짧게 잡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일봉 부분을 보게 되면 자, 19만 5천 원 부분에 있어서 2019년 연초 부분에 있어서의 하락 추세 요 마지막 관점을 뚫은 겁니다. 그 마지막 관문을 뚫고 그때 거래량을 크게 발생시켜 놓고 그리고 지수가 뭐예요? 코스피가 7% 급락하던 9월 말 부분에서 이 부분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간다. 3일 양봉이라는 게 부담스러울 텐데 네. 오히려 전고점 갭 돌파가 나오면 더 나은 모습을 네.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고점 갭 돌파는 90% 이상 추격 매수입니다. 네. 여하튼 목표가 21만 5천 원, 손절가 17만 3천 원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차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봤고요. 네, 지금 더 오를 수 있다. 이제 시초 같은데 많이 올랐지만 장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더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실적이네요. 자, 염정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현대차 관련해서 현대모비스까지 리뷰해드리고 또 부품주가 또 한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현대 계열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예, 현대모비스예요, 현대위아. 네,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 계열사로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기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현대차에 대한 그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글로벌 앞으로의 완성차 업체로의 공급 확대해 가면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도 이제 입지를 좀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엔진 관련된 그 부품 사업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그리고 뉴딜 정책 관련해서 수소 전기차 부품 등까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동사의 주가는 현대차의 주가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이 역시 좋을 텐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8월 중순에 사실 그 상승폭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제 전고점 이제 48,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한동안 타 종목들, 계열사 내 타 종목들이 상승이 올라올 때 혼자 못 가고 있었고 사실 지난주에 그 저가 구간에서 매수 기회였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현대차 관련된 부품주 관련해서 일제히 그래도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오늘 또 상승률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동 종목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받으시면서 현대차와 모비스 그리고 해당 현대위아까지 네.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같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는 일단 5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3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좋은 에너지로 쑥쑥 잘 올려야죠. 자, 증시에 대한 궁금증 9시에는 김기수 전문가님이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어요? 뭐 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들어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염정 전문가님이 마지막 방송인데 인사 한번 하셔야죠. 그런가요? 예, 염정 전문가님 짧게 한 말씀 주세요. 네, 제가 김기수 전문가님하고 대표님하고 같이 짧은 시간 했지만 도움도 많이 받고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또 기회를 통해서 또 좋은 모습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전문가님께서는 한국체력 아직 쌩쌩하다. 자양강장제 같은 우리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9시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치시고요. 김기수 전문가님의 사진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9시부터 1시간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 김기수 전문가의 함께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내일의 시장에서 승전보를 올려줄 여의도 클래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추석 연휴에 좀 쉬시고 몸 좀 풀으셨는데 저희 내일의 시간 함께 할게요. 베스트 관전 팬과 화면으로 함께 합니다. 두 분과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